인간은 온몸에 약 500만 개의 털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 머리카락 수는 10만 개 정도가 되고 수명은 평균 5에서 6년으로서 하루에 0.3mm 정도씩 자랍니다. 대개 머리카락은 하루에 50에서 100개 정도가 자연히 빠지고 다시 자라는데 빠지는 개수는 나이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빠지면 금방 새 머리카락이 나오지만 노년기가 되면 그렇지 못하므로 머리카락 숱은 적어집니다. 의학적으로만 본다면 하루에 만약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씩 지속적으로 빠지면 탈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랑건백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 생각하는 탈모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탈모, 이 탈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탈모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형 탈모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외에 샴푸나 린스, 헤어젤, 무스, 지나친 헤어 드라이기 사용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머리카락은 인체 중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위 중 하나로서 건강 상태의 영양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으면 탈모가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유전적요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 다른 질병 고혈압, 빈혈, 당뇨병, 천식 등 기름진 고지방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과음이나 흡연 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진행되고 있는 탈모를 잘 예방하는 게 좋기에 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탈모 예방 음식. 첫 번째 물.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어 탈모 예방에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식사 전 30분 전과 식후 2시간 이후 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은 2L 정도이나 하루에 8번 정도 화장실을 가도록 조정해 본인에게 맞는 물의 양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현미. 흰쌀밥 대신 현미를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을 막을 수 있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며 현미에 함유된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은 모발의 영양 공급원으로 좋습니다. 또한 현미 속 트립토판과 타이로신 성분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데 관여해 머리를 검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잣에 풍부한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하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모공을 단단하게 하고 머리에 윤기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란 성분은 신진대사를 높이고 면역력을 높일 뿐 아니라 혈전 발생을 방지하고 두피의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에는 비타민 B, 칼슘, 철, 아연 등 여러 가지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시마, 미역, 다시마, 파래와 같은 해조류에는 머리카락의 주성분과 손상된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비타민 A와 E, D, 요오드,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탈모 예방과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다시마에는 요오드 성분이 많아 갑상선 활동을 도와주어 갑상선 질환에 의한 탈모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녹차 속 폴리페놀은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두피 세포의 성장을 돕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은 항안드로겐 특성이 있어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억제해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검은콩에는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과 아미노산도 풍부해 모발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콩인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두피에 영양성분 공급해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 검은깨는 흑임자라고 하여 예로부터 불로장수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검은깨에 들어있는 지질 성분이 혈관과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며 리놀렌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과 아미노산, 철분, 비타민 B1, 비안토시아닌, 케라틴 피부, 모발, 손발톱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이 풍부해
모발 건강에 좋습니다. 9번째 호두. 호두에는 비타민 B1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미네랄 성분 또한 풍부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미네랄과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의 종류인 알파리놀레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탈모에 총씁니다. 10번째 달걀 노른자. 달걀 노른자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에 속하는 비오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지방과 단백질의 정상적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물질로 탈모증, 비듬, 지루성 피부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번째 측백나무 잎. 어른들은 측백나무 잎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하여 소나무 다음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측백나무 잎은 혈액열을 내려주고 지혈 작용을 하며 몸에서 나는 나쁜 냄새를 없애주고 머리카락이 휘어지지 않게도 하며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깨끗이 씻은 측백잎을 쌀과 함께 넣어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12번째 적하수호. 하수호에는 붉은 빛이 도는 적하수호와 흰색의 백하수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에서는 주로 백하수호가 자생합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옛날 하씨 성을 가진 사람이 먹고 머리카락이 까마귀처럼 검게 변했다고 하여 머리수 까마귀 오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특히 적하수호는 장기간 복용하면 머리카락이 검어지거나 탈모, 피부 윤기, 변비와 치질을 치료한다고 하는데요. 레시틴과 부신피질 호르몬 등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신경을 안정시켜 주기도 합니다. 하수호와 검은깨와 꿀을 1:1:2의 비율로 섞어 은근한 불에 달여 끈적해진 것을 물에 타서 하루에 1스푼씩 먹습니다. 다음으로는 탈모 예방 나쁜 습관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음주와 흡연. 과도한 음주는 체내 황산화 물질을 파괴해 두피를 노화시키고 혈액순환도 방해한다. 또한 담배의 니코틴 성분 역시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두피의 혈액순환을 방해해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지나친 다이어트.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미네랄과 단백질, 비타민 등의 영양 부족을 일으켜 모발까지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리한 브러쉬 사용. 브러쉬를 이용해 두피를 두드리는 마사지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두피가 지성일 경우 오히려 피지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헤어 드라이기 사용. 헤어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은 모발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머리를 말릴 때에도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한 후 찬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 머리 감기. 머리는 아침보다 저녁에 감아야 모발에 사용된 헤어 제품을 비롯한 먼지, 노폐물까지 모두 씻어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샴푸 후 두피에 남은 계면활성제를 충분히 헹기내는 과정도 중요하므로 바쁜 아침보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자외선 노출. 자외선은 모발을 지탱해주는 단백질 층인 케라틴을 손상시켜 모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탈모 머리 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로만 감기. 두피가 중건성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구석구석 마사지해주고 마지막에 찬물로 씻어냅니다. 처음에는 두피가 기름져 보이지만 두피가 적응하면 발모 효과와 함께 머리에 기름도 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베이킹소다로 감기. 두피가 지성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한 두 스푼을 넣어 섞은 뒤 샴푸하듯이 두피 구석구석을 마사지합니다. 물로만 감는 것보다는 기름이 덜한 효과가 있으니 물로만 머리를 감는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두피에게 적응 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식초로 감기. 우리의 피부는 약간 상성입니다. 그런데 샴푸와 비누 같은 계면활성제는 알칼리성입니다. 샴푸와 비누를 깨끗이 헹구지 못하면 피부가 pH 조절에 실패해서 여드름과 모낭충 등이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베이킹소다로 머리를 감으면 기름은 덜한데 약간 건조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면 건조해진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물과 식초의 비율은 넓은 세수대야에 담긴 물의 양의
식초는 두세 방울 정도가 적당합니다. 효과를 더 빠르게 보겠다는 생각으로 식초를 많이 넣어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절대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탈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적용해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인차가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